그 CNN 우술 대표이사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 기원합니다. 오늘은 그 2024학년도 그 첫 설명회이기 때문에 그 제가 좀 직접 자청을 해서 학부모님들을 뭐 비대면이지만 좀 뵙고 이것저것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연사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CNA 논술은 이제 98, 왼쪽에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제 98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역사는 좀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향하는 원칙은 이제 독서 토론, 이제 논술이기보다는 조금 광의의 개념으로 이제 글쓰기라고 표기를 했는데요. 그 독서 토론 논술, 그 다음에 이제 1대1 대면 첨삭으로 이어지는 그런 그 전격화된 그런 사위일체형 수업입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뭐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그 학생들이 그 뭐 학교 다니면서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바쁘지만 그 책을 꼭 읽어야 된다는 당위성은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독서를 기준으로 삼고 이제 그 독서를 한 것을 자기 것화하는 그런 그 과정이 바로 결국은 토론입니다. 이 토론이라는 것은 어떤 승부의 관점이기보다는 이제 차이와 다름을 전제로 하는 그런 화쟁입니다. 화쟁. 그래서 화쟁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우리가 지나치게 승부 중심으로 가는 거는 좀 위험하고요. 그래서 그 점에서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독서 토론 논술이라는 이 기본적인 그 수업을 계속 저희가 고집하는 이유가 있고요. 이 말을 이제 제가 그 프란시스 베이컨의 말을 이제 의역을 한 건데 그 경험론자였던 프란시스 베이컨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CNA가 지향하는 바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명구이기 때문에 제가 즐겨 쓰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는 현 상황은 바로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이제 공공 그 영역에서도 공공 공간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이제 착용하는 걸 해제한다는 그런 공식적인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짓눌렀던 그런 코로나가 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위험적인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그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진 화두인데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근데 이것이 어떤 단순히 그냥 과거로 무자르듯이 그냥 절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과거의 그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좀 더 포커스를 맞춘다면, 가장 큰 것은 사회성입니다. 사회성. 그러니까 이 사회성 지수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결국은 이 고립의 시대입니다. 이제 지금 뭐 핵개인 시대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분열화되고 고립화된 존재가 이제 약간 좀 명목론적인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교우관계의 단절, 그러니까 장기간에 학교를 안 나가거나 학교에 가더라도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피해야 되는 그런 제한적인 그런 터치의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우관계가. 그래서 대학생들 같은 경우 뭐 MT 같은 뭐 목고지 가는 것도 없고 뭐 동기도 없고 뭐 축제도 없고 이런 굉장히 삭막한 그런 코로나 시대에 대학 생활을 하고 졸업한 사람들은 추억이 없잖아요. 이게 이것이 지금 특히 타인과의 어떤 소통이나 교감을 통해서 그 사회적인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 특히 이제 이 사춘기를 겪는 학생들에게는 이 사회생활이 학교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코로나라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방역 규칙을 지키는 과정에서의 그런 제한된 교우, 제한된 소통을 하다 보니까 결국 자꾸 이렇게 금을 긋는 이 경계를 구분 짓는 그러한 이 인간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그런 사회성이 떨어지는 아이들로 이제 크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권위와 권위주의의 혼동인데 제가 그 대면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그 학생과 사제 간의 관계, 어떤 그 이 연장자와 본인과의 관계, 나와 타인과의 관계, 그런 관계를 설정할 때, 특히 그 이 스승과의 관계를 설정할 때 이 권위와 권위주의를 혼동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이면에는 그 학생들의 인권을 좀 더, 지금까지 억눌려 왔었던 뭐 영화에서도 나왔던 한 장면 아닙니까? 네 아버지 뭐하노? 하면서 막 이렇게 두들겨 패는 그런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시대의 이 교사상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권위를 좀 부각시키는 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지금 학생들이 권위와 권위주의를 혼동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학생의 인권을 부각시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교사의 권위마저 부정하는 그런 양태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도 그렇고 심지어는 학부모도 이거에 그 편승을 해서 그런 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그런 과도기적인 혼란입니다. 또 이것을 부추기는 요인 중에 하나가 과도한 선행학습입니다. 학교에서 그 교사의 권위는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학습 지도와 그다음에 생활 지도라는 어떤 전인교육 이 두 가지가 화학적인 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 교사의 역할이 지나치게 학습 지도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 학습 지도를 이제 외부에서 해결하고 그러면서 학교에서의 이 교사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좀 이 평가절하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사의 말에도 권위가 실리지 않고 이제 지루하거나 그냥 꼰대 이런 식으로 이제 폄하되는 그런 그 왜곡된 교사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리셋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학생들이 이제 제가 CNA 경쟁 상대는 이제 유튜브와 휴대폰이라 그랬는데 이건 뭐 다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이 부분은 좀 더 치밀하게 좀 더 제가 정치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영역인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유튜브나 이 휴대폰을 통해서 이제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라든가 이러다 보니까 어떤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그 리터러시가 좀 부족합니다. 문해력이 부족한 거죠. 특히 정보 문해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심지어 극단적으로는 인지 편향적인 모습도 노출되고 이게 결국 이제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의식을 지배하는 그런 나의 의식의 메커니즘을 지배하는 그런 외적인 요소가 나의 판단을 결정짓는 변수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결국 이제 자기 삶을 지배하는 그런 이 코드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거를 걸러낼 수 있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것이 그 사람의 의식 세계를 어떻게 지배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요즘에 그런 분석한 이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뭐 학부모 교양교실에서도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영역입니다. 다음에 이제 어머니들도 다 인지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는 이 문해력 저하 현상입니다. 이때 문해력이라는 말 자체가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단순한 독해라는 어떤 그 협회화된 개념이 아니라 넓은 광의의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결국 세상을 인지하는 힘이거든요. 근데 세상을 인지하는 힘이 결국은 이 문자라는 활자화된 그 이 강독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행간의 맥락의 의미를 간파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그 신문과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과도한 유튜브나 이제 휴대폰에 노출되다 보니까 이런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결국 이제 문해력 저하 현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그 23년도 말에 동탄 학부모 교양교실에서 했었던 그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 있지 않습니까? 그 스톨런 포커스라는 책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 SNS 어떤 이 휴대폰이나 어떤 유튜버와의 어떤 거리두기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 문해력의 저하 현상은 결국은 이제 더 가속화되고 심화될 것이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 도덕마진 집중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 개인적인 노력보다는 사회적인 제도적인 접근이 우선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한 책이에요. 자, 그래서 아래에 보이시는 그 당신의 문해력은 뭐 좀 나온 지 좀 됐지만 나름대로 그 이런 부분이 좀 예, 실질적인 실험도 있었고요. 이게 이제 성인 버전이 읽었다는 착각이라는 책입니다. 이건 이미 학부모 교양교실에서 다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거는 좀 하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그 우리 이제 28년도 대입제도의 개편은 중등부 과정이면은 이제 그 여성 원장이나 뭐 우리 이 강사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저는 좀 중고등부를 아울러 그러니까 초등 중등을 아울러서 설명할 수 있는 큰 틀에서의 변화 뭐 어머니들도 뭐 학부모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좀 더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이제 이 내신의 그 구간이 이제 넓어진다는 것, 그렇죠?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상위권의 이제 중상위권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거를 그 의미하겠죠.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제 내신의 무력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내신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좀 약화된다는 측면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어쨌든 간에 이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에게 해당되는 건데 이 내신은 성실력 테스트입니다. 한 3주 정도, 2주 정도 집중하는 몰입하는 그런 자기절제와 집중의 이 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개개인의 어떤 성실성과 그런 그 평소에 그런 자기절제 어떤 그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공부하는 그런 그 이 공부 습관을 테스트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서 이 내신 5등급제로의 변화는 일단은 내신의 상대적인 그 영향력이 좀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서술 평가의 그 강화 부분은 이거는 이미 예고돼 있고 이 신문 기사를 보시면은 하고 싶지만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전격적으로 100% 진행할 수 없는 내적인 고민이 있어요. 어떤 평가의 공정성이라는 덫에 걸려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이 논술형, 서술형 평가가 강화되고 있는 측면입니다. 이건 필연의 길입니다. 이거는 21세기가 지향하는 교육의 방식은 오지선다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불확실성 시대의 20세기적인 평가 방식이라는 거는 이건 시대착오적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 국어 선택 과목에서의 뭐 언매라든가 뭐 이 화작 같은 경우가 이제 하나로 묶이는 거. 그다음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심화가 이제 없어지는 거. 이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지금 공교육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게 결국 이제 이 부담을 줄이자 이런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그 이번에 그 뭐 서울대 자유전공학부도 제가 본 바에 의하면 뭐 100% 이과생으로 쳐졌다 뭐 이런 얘기가 뭐 이렇게 있던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대부분의 그런 그 학생들이 뭐 상위권 학생들은 이과 선양으로 가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 그 스티브 잡스 지금 이제 고인이 됐지만 애플을 세계적인 IT 기업의 반열을 올린 거는 문과와 이과의 융합이었어요. 그런 이, 이 컨실리언스 그런 가학문적인 융합적인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이런 휴먼 사이언스라는 그 인문학이라는 후마니타스라는 영역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애써 외면할 수는 있어도 인간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라질 수는 없는 거죠. 그게. 오히려 그런 그 AI가 교실로 침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그 문과적인 그런 그 마인드, 아날로그적인 마인드, 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이런 부분에 그 축적된 기본 이 인문학적인 소양이 결국은 그 21세기 인류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일종의 이 관점을 제시하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이제 이에 대한 이제 A죠. A. 이에 대한 어떤 솔루션, 어떤 얼터너티브스라는 어떤 대안적인 측면을 볼 때는 물론 뭐 아전인 수격이지만은 결국 이제 CNA 독서가 답이라는 이건 뭐 CNA를 떠나서 냉정하게 CNA라는 어떤 아전인 수격 해석을 떠나서 이 독서의 필요성은 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28년도기 때문에 바로 이 서술형, 논술형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가 결국은 방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고요. 이제 이에 대한 저희 CNA 같은 경우는 이제 뭐 IB적인 무엇일까? 그래서 그 이런 그 교육 방침을 저희가 이제 고수를 하면서 이거를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에게 그 1년 그 내용을 어떻게 담아낼까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그 러닝 피라미드를 보면은 두 개 이 피라미드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한 인간이 어떤 지성 발달, 그렇죠? 어떤 그 지성 발달의 이 어떤 스텝을 보시면은 가장 아래 단계가 이제 인지죠, 인지. 그 오감을 통한 인지인데 이제 이 인지 과정은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그것이 이제 기억. 이제 그러니까 암기식 공부, 암기식 어떤 암기 중심의 공부, 암기 중심의 사고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가 여기 아주 오롯이 나타나는 게 바로 2번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어떤 수렴적 사고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엑셀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면 이제 발산적 사고라는 건 이제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성인데 이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성이 요즘에는 AI도 생성형 AI가 생겼잖아요. 뭐 작곡을 하고 소설을 쓰고 논문을 쓰고 그렇죠? 이것이 또 어떻게 갈지 그런 공상과학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인간과 똑같은 생각과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비판적 사고가 생성적인 사고가 가능한 AI까지 지금 이게 진화가 돼가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과학 철학이 이제 개입이 될 것이고 또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이 특성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이게 이제 21세기 인간에게 주어진 화두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평가, 분석, 마지막이 비판적 사고인데 그래서 이 CNA라는 이 CNA라는 학원의 그 이 이름이 바로 이 비판과 대안입니다. 그래서 7번의 비판적 사고의 이 명사인 criticism and alternatives, 비판과 대안이라는. 그러니까 러닝 피라미드에서 가장 꼭지점에
해당되겠죠. critical reading, writing, thinking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이 CNA, 그렇게 CNA 하라 이렇게 되겠죠. 이게.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수업을 이러한 원칙을 수업에 적용시키는 것이 바로 이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입니다. 이게 이제 길포드라든가 많은 교육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 보시면은 이걸 역순으로 가면 이제 강의 듣기 그래서 이제 강의 듣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가 바로 이제 침묵으로 가르치기라는 책이죠. 지금 절판됐지만 근데 친문 게 강의를 듣는 거는 5%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타 강사에 의존하는 형태의 수업은 결국은 5%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이 많은 그 학생들이 이런 주입식 강의식 수업에 매몰돼서 그 알고리즘에 다 노예가 돼 있잖아요. 결국 이런 학생들이 직행하는 거는 재수 선행반입니다. 지금 뭐 메가스타디나 이투스나 이런 학원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기숙학원입니다. 이번에 전국 수석을 배출한 뭐 지치동 저희 본원 옆에 있는 시대인재 같은 경우도 그런 전형적인 주입식 학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거의 결국 뭡니까? 그러한 방식으로도 그러한 효과를 나오지만은 이러한 학생들이 이 서울대에 가서 어떤 학생으로 크느냐 이건 이제 이혜정 교수가 얘기했던 누가 서울대에서 A 플러스를 받는가를 보면은 아주 너무나 비참하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교사의 농담까지 노트에 적었다가 외우는 그런 식으로 A 플러스를 받는.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글로벌 경쟁력을 얘기합니까? 자, 읽기가 10%이고, 그 다음에 이제 20%, 시청각 듣기 30%. 여기까지 이 청색 구간은 이제 CNA가 아닌 다른 형태의 수업 방식인 거고, 이제 노란색 구간, 집단 토의, 이제 어떤 그 활동 수업, 그다음에 이제 서로 설명하기, 이건 이제 흔히 우리는 하브루타로 네이밍을 하죠. 그래서 50에서 70에서 90이 이제 CNA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을 저희는 이제 98년도부터 이제 꾸준히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21세기 교육은 21세기 방식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전 비록 사교육이지만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이 세계적인 그런 학교가 이제 이 필립스 엑스터 하크니 스테이블로 나중에 후반에 보시겠지만은 그런 뭐 세인트 존스라든가 시카고 대학이라든가 뭐 흔히 말하는 뭐 옥스브리지라든가 이런 그뭐 아이비리그라든가 이런 대학들이 갖고 있는 이 특징이 바로 이 노란색 구간입니다. 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마이클 샌들 같은 경우도 뭐 수천 명의 학생을 놓고 그 명강을 하지만 수업 방식은 어떻습니까? 강의식이 아닌 토론식입니다. 그 제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리는 게 영어를 잘하려면은 수학을 잘하려면은 국어를 잘하려면은 당연히 독서를 해야 됩니다. 요즘에 학생들이 국어가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수학이 안 되고 영어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 독서를 해야 되는데 뭐 좀 저 민망하지만 바로 CNA입니다. 그래서 저희 CNA가 나름대로 이 지금의 이 학교 교육에서의 문제점을 뭐 100%는 소화를 못하더라도 나름대로 어떤 방향을 제시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그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바로 그 필립스 엑스트 아카데미입니다. 이거는 유튜브에 다 업로드 되어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시면은 바로 이 공부하는 인간이란 책과 그 학교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보시면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의 사진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 필립스 엑스터 그 아카데미에서의 그 하크니스 테이블 이게 실질적으로 수업하는 장면입니다. 이 학교의 30%의 학생이 아이브리그에 진학을 합니다. 보딩 스쿨인데 이 기숙학교에 우리나라 학생들 몇 명이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니까. 근데 이제 이 수업이 아래 화면은 이 평촌에서의 수업하는 장면을 와이드 앵글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평촌에서 수업하는 CNA의 수업 방식입니다. 그 CNA 경쟁 상대는 유튜브이고요. 휴대폰이고 또 뭡니까? 세계입니다. GLP입니다. 글로벌 리더 프로젝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바로 어떤 사회입니까?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바로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회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마라. 질문하는 거를 두려워합니다. 질문하는 거를. 질문하는 거를. 이게 바로 그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라는 책의 이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학부모 설명회에 참여하신 학부모님들께 24년도 그 이 좀 나온 지 좀 됐지만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이 책에 관련된 내용이 EBS 다큐 프라임에 방영이 됐기 때문에 유튜브에 다 업로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와 이 책을 함께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그 우물한 개구리인가, 정저지와인가를 너무나 아주 비참하게, 이 핍진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질문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불분불개입니다. 불분불개. 본인이 분발하지 않으면 불개, 스승은 가르치지 않는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삐아제의 그 구성주의, 비구치크의 구성주의를 이제 어떤 교육의 방식으로 이 계속 이제 채택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강력히 추천하는 바로 책입니다. 학부모 교양교실에도 했었고요. 우리 이 상담실 직원들에게는 2년 전에 읽게 했던 책인데 지난주에 다시 한번 또 읽었습니다. 이거를 연말에 아니 그 연초에 다시 한번 또 읽었는데 그만큼 이 책은 우리 사회에 던지는 화두입니다. 자, 다음 책 한번 보실까요? 다음 챕터를 보시면 그러니까 요즘에 또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게 바로 이미 알고 계시는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이 메타인지는 이미 기원전에 이 공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메타인지를 보면은 이제 이 공자가 이제 제자인 자로에게 이 던지는 화두인데 이제 자로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아는 게 뭔지를 가르쳐 줄까 그러면서 바로 지지위 지지요 부지위 부지요 이것이 곧 아는 것이니라 얘기하고 결국은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니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는 척하죠. 선행학습은 이꼬르 아는 척입니다. 극단적으로 선행학습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자기 것화해서 소화를 시키는 선행이 돼야 되지 무조건 주마간산식으로 말달리기식으로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수학을 하고 중학생이 대학교 수학을 하는 이런 식으로 이것이 결국은 입시 방법, 입시를 준비하는 방식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아이들을 학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의 궁극적인 지향 어떤 종착역은 그 데스티네이션은 결국은 어, 재수선행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타인지가 가능하게 되려면은 결국은 타율적 공부가 아니라 자율적 공부가 되겠죠. 그게 이제 전두엽의 활성화고요. 자존감이고요. 외지적 동기가 아니라 내재적 동기입니다. 아이를 돌고래로 만들고, 그렇죠? 아이를 춤을 추게 만드는 형태의 그런 공부에서 벗어나서 내재적인 공부, 내재적인 동기로 가야 되겠고요. 공부에서 남주냐라는 어떤 그런 이기적인 어떤 위인지학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공부에서 남주자라는 위인지학으로 가는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걸 결국은 이제 오지선다식의 그런 주입식의 그런 크래밍식의 수업이나 평가 방식이 아니라 열린 질문형, 21세기 인재혁명. 맨 마지막 페이지에 나중에 보시겠지만은
21세기의 어떤 키 컴피턴시라는 어떤 핵심적인 역량은 결국은 개방적인 인재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로 수렴되냐면은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은 진정한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지선다는 설명할 수 없어도 100% 몰라도 찍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끼워 맞출 수가 있는 게 오지선다거든요. 그런 요령이 통하지만 개방형의 평가, 개방형 질문, 그런 비판적 질문은 찍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 것화하지 않은 지식에서 비판적 사고와 그것이 말과 글로 발화되거나 글로 표현될 수 있느냐?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려주는 책들이 바로 메타인지 학습법, 이 서강명강에서 나왔던 그 메타인지 학습법. 물론 시중에 여러 권의 책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책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공부하는 인간, 이것도 이제 TV에 방영됐던 거를 묶은 건데, 하브르타, 요런 정도로 그냥 지면상 화면에 제가 소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결국은 이제 친구들과 토론을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계속 말을 해보고, 그렇죠? 또 말을 들어보고 이러면서 자기 것한 체득, 체화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그 이제 중등부 커리큘럼은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여기 보령에 내려와서 이제 학년 팀장들과 이 가맹의 그 몇몇 원장님들과 강사들 그리고 이제 이 출판부 편집 직원들이 와가지고 다시 한번 숙성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 중등부 커리큘럼을 이제 선정을 할 때 기본적인 섹터는 이 분야는 정해져 있지만 이제 그것을 뒷받침하는 선정도서의 원칙은 일단은 교과 연계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배우는 국어, 사회, 도덕, 과학.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을 다 이제 수렴을 합니다. 이제 수학이나 과학 정도는 이제 수학이나 영어는 빠지지만 나머지 과목은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독서 중심입니다. 필독서. 이 필독서는 이제 그 학생들의 인지 발달 과정을 다 감안을 해서 이제 저희들이 가장 그 선정 도서를 고를 때 고민하는 게 이 초6과 중1의 경계입니다. 지금 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6학년에 해당됐던 게 중학교 1학년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내용이 굉장히 쉬워졌어요. 초등학교 예전에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초6과 중1의 경계가 굉장히 좀 모호해졌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이 중1 선정도서를 택하는 과정이 아주 좀 묘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3입니다. 중3. 중3. 중2는 상대적으로 이제 CNA 프로그램에 익숙해진 학생들이 이 중2 과정을 하는 거는 그렇게 뭐 어렵진 않은데 이제 문제는 중3이에요. 이 중3은 또 고등과의 연계 과정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읽고 올라가야 돼.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제가 좀 무리하게 집어넣었던 게 뭐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라든가 아니면 제러드 다이몬드의 이 총균세 같은 거 이런 책을 넣었었는데 거기에 반응이 좀 극단적으로 갈렸어요. 그 책을 소화한 학생들은 아, 뭔가 내가 읽어냈다라는 자부심과 지적인 어떤 자존감이 이제 충만했다면은 좀 버거워하는 학생들에게는 좀 넘사벽이 됐던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그 교과 연계를 강화하는 형태, 그래서 교과 연계를 좀 더 강화하는 형태에서 톤을 다운시켜서 좀 더 교과에 밀착된 선정도서로 바꾸려고 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야별 독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국어라든가 국어는 이제 교과서 소설 다보기나 뭐 교과서 그 산문 이제 그 이 비문학 파트 해가지고 이제 교과서로 이제 토론하기로 이제 비문학을 다루고 이제 이 수필 영역을 다루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분야별 독서는 국어는 어느 정도 이 저희 CNA가 출간한 책들로 수렴이 됩니다. 저는 100%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교과. 요즘 학생들이 사회교과를 싫어하고 또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사회교과와 연계되어 있는 거. 이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지금 공통사회로 수렴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 공통사회로 28년도에 수렴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그 교과서에 들어가는 거는 지금 현행의 그런 교과가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공통사회 영역으로 수렴되기 때문에 이제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단원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등학교 선택 과목에 있는 거를 단원으로 수렴을 해서 해결이 될 텐데 그래서 이 필독서를 선정할 때도 그런 주제 독서를 좀 감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 반영이 된 것이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는 이제 중1, 중2, 중3의 1년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중2, 중3에는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감안해서 이제 휴강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좀 공백이 있지만 어쨌든 1년의 커리큘럼은 여기 그 화면에 나와 있는 이 기본적인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인 문사철을 중심이고 특히 이제 국어교과가 굉장히 강화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왼쪽 페이지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다보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구종 교과서 아닙니까? 구종 교과서에 실려 있는 이제 소설 작품을 저희는 이제 다 이제 최대한 모아서 그래서 all이 아니라 이제 many입니다. many. 그래서 다 100%는 못 하고요. 그걸 주제별로 이제 솔팅을 해서 분류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주차로 나누어서 이제 주제별로 묶어서 6권으로 저희가 출간을 했어요. 예전에는 이제 12권으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15종이 아니라 9종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이 6권으로 이제 이거를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1, 중2, 중3을 과정에서 다 다룹니다. 이 부분은.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중학기 1학년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중학기 1학년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책 표지가 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 왼쪽 페이지는 좀 화면이 좀 이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걸 조금 업을 해주시면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그 1학년 같은 경우는 시험에서는 조금 자유롭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잘 보시면은 이제 1학년 그래서 베스트 컬렉션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거기에 이제 공통사회의 앞부분에 지리가 나오죠. 지리.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나름대로 뭐 완득이 검증된 책들이고 이제 베스트 컬렉션은 이제 비문학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올라가면은 초등학교 때 창작 동화를 보던 그런 단계에서 이제 좀 분석하는 독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비문학 독해를 2월 달에 이제 하는 것이 그 중학교 올라가서 공부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2월 달에 이 부분은 뭐, 뭐라고 뭐 굳이 제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장수돌침대인데 별이 5개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3월은 이제 교과과정에서 과학의 달이기 때문에 과학의 달에 맞춰서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수상작 뭐 반드시 읽어야 될 명작 있죠? 그런 필독서 아몬드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책인데 아몬드는 굉장히 반응이 좋지만 해거리를 좀 해요. 그러니까 연도수에 따라서 이 아몬드를 이해하는 학생들이 많고 이 아몬드를 좀 이해력이 떨어진 게 아몬드가 굉장히 좀 이 수준도 있고 좋은 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읽히지만 모든 아마 대부분의 중학교에서 다 필독서일 건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논란이 있지만 이번에 넣었습니다. 기억 전달자는 뭐 영어 학원에서도 다루고 뭐 워낙 유명한. 그래서 이 멋진 신세계 브레이브 뉴 월드라는 올드 석슬리 책에 약간 그 낮은 톤 다운 시킨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나머지 또 이제 주로 이제 이 상을 받은 수상작을 중심으로 얻고 아까 제가 말씀 올렸던 이제 교과 연계를 한 다보기 그렇죠? 소설 다보기 이건 뭐 필독서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덕윤리 이제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관점을 찾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좀 청소년판으로 나온 거죠. 그다음에 이제 쭉 이제 뭐 문화인류학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문화인류학 이거는 뭐 워낙 중요한 기본적인 관점을 형성할 때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책은 사회문화 책입니다.
anthropology. 그러니까 인간을 이해하는 건 결국 사회문화잖아요.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게 사회이고 문화인데, 그 문화를 통해서 사회를 보는 거고, 그 문화를 통해서 사회를 보는 것을 이제 체계적으로 한 게 바로 이 인류학 보고서입니다. 이게 이제 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레비스트로스의 슬픈 열대입니다. CNA 강의실 이름 중에 하나가 슬픈 열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명작, 세계문학 명작은 이제 그 CNA에서 출판한 아로파 중심으로 나와 있는 제킬 앤 하이드, 오헬리 단편선, 변신, 그죠? 카프카의 변신. 이건 뭐 그 중학생도 읽고 성인도 읽을 이 변신 하나만 갖고도 3시간짜리 수업은 한 3시, 그러니까 한 9시간 정도는 해야 정상입니다, 사실은. 이게 수라바키 아래에서 했어요. 그다음에 쭉 보시면 정치, 경제, 고전, 이 비문학을 다시 한번 또 다루고 이제 신화와 종교 해가지고 저는 이 중학교 1학년 요 과정은 정말 탄탄합니다. 그좀 민망하지만 대한민국 최고라고 제가 감히 자부하는 그런 커리큘럼입니다. 정말. 중학교 1학년은 제가 뭐 손댈 게 없는 그런 아주 쌓임새 있게 잘 구성되어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이때에 평생 독서의 기반이 두 번째 단계로 저는 초등학교 4학년으로 보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이 첫 번째 단계이고 이 중학교 1학년 때 이것이 탄탄하게 다져졌을 때 이제 중2에 가서 심화가 되고 중3 때 가서 이제 이 고등학교 과정을 이제 준비하는 도약의 기기라고 보고요. 자, 이제 중2과 한번 보실까요? 이게 중위 과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무난합니다. 그래서 무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CNA의 그 시스템에 익숙해진 학생들이 이제 스텝업을 하는 한 단계 이제 도약을 하는 일종의 이제 굳히기 단계죠. 굳히기. 이게 중3에 가서는 갑자기 독서의 난이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중2 때, 중1에서의 어떤 인트로 과정, 어떤 그런 그, 이 승당의 과정이라면은, 논어로 비유하면은 승당의 과정이라면은, 이제 이 중2 과정은 입실의 과정입니다. 입실. 입실. 그래서 이 중2 과정은 이제 작년에 저도 좀 많이 좀 개입을 했었고, 후반부엔 제가 좀 못했지만은 개입을 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검증된 책 중심으로 다루고요. 그래서 이 중2 때 이제 이 세계사를 다루는데 세계사와 한국사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 좀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계사나 이 한국사를 할 때 이게 이제 통사를 하려면은 1년에 52주인데 이제 중간기말고사 차포되고 나면은 학생들이 책을 읽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세계사와 국사를 많이 하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책을 못 읽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CNA를 보내신다면 이 살아있는 세계사 살아있는 세계사 교과서나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이런 그 책을 할 때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이게 플립 러닝식으로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든 간에 거꾸로 교실을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프로젝트 수업을 하든 고등학교 내지는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할 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가자 지구에서 왜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렇죠? 이러한 부분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려면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가장 기본적인 역사적인 명제를 이해하려면은 결국에 가서는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쭉 밟아 올라왔을 때 지금의 인간, 지금의 인류, 지금의 나, 지금의 대한민국 이것이 온전히 오롯이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부를 탄탄히 했을 때 지리의 힘, 지정학의 힘, 역사의 힘을 올바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인간을 떠받치고 있는 파르테논 신전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은
굉장히 많은 폴라가 있지만 결국은 이것들의 중추는 뭡니까? 문학, 사학, 철학입니다. 중위 과정은 이렇게 읽어보시면 뭐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쭉 보시면은 아무래도 역사가 포진돼 있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중3 과정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은, 중3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의 수준이나 내용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이것을 소화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책을 CNA 시스템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거든요. 마지막 기회. 근데 수업을 하다 보면은 24년도를 예정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되면은 남을 아이들만 남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좀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빨리 가는 것이 천천히 가는 것이라는 역설이 성립되는 것이 이제 빨리 가는 것이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재수 기숙학원으로 가는 거죠. 이제 시대인재로 가고 이제 두각으로 가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강남 학생들의 80%가 재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을 제대로 밟으면 현행 수능은 충분히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과도하게 말달리기 식으로 주마간산식으로 달리다 보니까 오히려 대학을 늦게 가는 꼴이 되는 거고요. 세상을 보는 눈을 제대로 갖지 못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고비용 저효율성이 되는 거죠. 몸은 피곤하고 힘들어지고, 그렇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그러한 효과는 떨어지는 그런 그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책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중3 책은 좀 일부 수정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 다음 주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령에 내려와서 이제 그러한 작업이 이루어지겠지만은 전체적인 큰 주제와 틀은 변하지 않지만 선정도서는 조금 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형태로 톤을 다운시킬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아마 치열하게 토론이 이루어지고 논쟁이 이루어지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포도송이로 결정을 하겠지만은 어쨌든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바로 요 기본적인 원칙 주제입니다. 다 놓치고 싶지 않은 주옥 같은 책들이지만 문제는 학생들의 수준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가르치는 강사들의 책임이고요. 좀 안타깝죠. 죄송하지만.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뭐 CNA 논술 학생을 보내시는 부모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기본적인 워크북 편제는 뭐 4주, 5주 기준으로 이제 돼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워크북은 뭐 자신합니다. 자부심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CNA 전국에 뭐 6, 70개 가맹 학원이 있는데 그 가맹 원장들이 가맹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동기가 워크북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누구도 저희 CNA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저희가 98년도 이후에 꾸준히 워크북을 만들면서 저희가 축적해 있는 데이터가 뭐 엄청나죠. 근데 이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검증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한 달에 한 권씩 또박또박 워크북을 만들어내는 이 어떤 유전인자는 저희 나름대로 수십 년간 축적되어 있는 경험과 노하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와줄 과 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배경 지식을 이제 갖게 하는 거고요. 이제 인트로가 되겠고, 이말하니는 바로 어휘력입니다. 어휘력은 사고력이며 표현력이고 결국 문해력의 기초가 되겠죠. 어휘력의 빈곤은 결국 사고의 빈곤입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은 이제 이 도와줄 거가 이 말하니 끝내면 이제 잘 읽었니? 잘 읽었니는 결국 이제 팩트 체크죠. 이제 사실적 이해를 물어보는 겁니다. 잘 읽었니 부분은. 결국은 책을 얼마나 엄밀하게 정치하게 읽었는가에 대한 꼼꼼하게 읽었는가에 대한
확인 사살입니다. 그래서 책을 얼마나 제대로 읽었는가. 저는 제가 지금은 수업을 안 하지만 저는 수업을 했을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저 심지어는 학생들이 책을 검사합니다. 책을 펼쳐놓고 이 책이 어느 쪽으로 쓰러지는지 그리고 책의 밑줄을 얼마나 제대로 그었는지 저는 밑줄 긋지 않고 읽은 책은 저 읽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수업할 때 책을 읽었을 때 3M 포스터로 붙이고 그다음에 읽은 걸 질문하는 독서 해가지고 메모하고 이렇게 해야 읽었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오지 않으면은 전 일단은 의심하기 때문에 잘 읽은 이 부분은 굉장히 짧지만 아주 이 세밀하게 체크를 합니다. 이제 말해볼까 부분은 이제 스텝 문제죠. 여기서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서술형, 논술형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는 그 내신의 호흡과도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말해볼까 부분은 그냥 말해보는 게 아니라 바로 워크북에 이렇게 자기 생각을 써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써온 거를 이제 첨삭을 해가지고 그 오늘의 그 이 호스트인 여성 원장의 아들이 이제 저한테도 조금 수업을 받았었는데요. 이 여성 원장의 아들이 왼손잡이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왼손잡이였지만 그래서 저한테 딱밤을 좀 많이 맞았습니다. 물론 요즘엔 뭐 그렇게 못하겠지만 그 여성 원장 아들이 저를 슬슬 피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군대 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주 의젓한 그런 대한민국의 이제 남자가 됐지만 그 우리 여상우 그 아들도 이렇게 꼼꼼하게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밑줄 치며 읽어왔고 이제 다 지우개로 다시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이렇게 할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해볼까 부분은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쓰기, 자기 생각을 정리해가지고 와서 학생들과 치열하게 토론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읽은 책을 숙성시키는 과정이죠. 생각의 시장이 형성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이게 토론해봐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프로스 앤 콘스 대립의 각이 설정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이제 이 뭐 세다 토론도 하고 또 원탁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자유 토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토론합니다. 뭐 저는 이제 수업할 때 개인적으로 이제 이 자유 토론을 선호하는데 이제 수업 이 교육공학적으로 이제 세다 토론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면 이제 논술에와 바로 독서 토론 논술 해가지고 논술을 쓰면 논술은 원고지 직접 6필로 쓰지 않습니까? 논술을 쓰면은 선생님이 1대1로 대면 첨삭을 합니다. 피자는 따끈따끈할 때 먹어야 됩니다. 학생이 쓴 글을 학생과 소통하면서 첨삭을 합니다. 그래서 행여나 혹시 첨삭하는 과정에서 조금 수업이 예를 들어서 뭐 6시에서 9시다. 그러면 9시인데 안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럼 학부모님들께서 혹시 기다리실 때 지루하거나 학원에 전화하시면 그거는 실례입니다. 학부모님의 아이를 학원에서 그만큼 열정적으로 첨삭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첨삭한 걸 바탕으로 다시 쓰기. 집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조금 더 정성을 들인다면은 논술을 쓰고 담당 강사가 첨삭을 하고 첨삭한 것을 바탕으로 어떤 리라이팅을 하는 것, 다시 쓰기까지 하는 것까지 하는 게 방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이제 이러한 어떤 수업 속에는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CNA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주로 이제 제가 하고 다음에 이제 다른 강사들도 하는데 학부모 교양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이제 동행독서라고 이제 명칭을 붙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동탄에서는 이제 이제 지난달에 했었고 도둑맞은 집중력을 했었고 이제 뭐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논어도 이제 제가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CNA에서는 이제 학부모 교양교실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24년도에도 이제 줌을 활용해서도 할 것이고 또 대면으로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그 투 트랙으로 이제 동시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21세기가 지향하는 인재상,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독서, 토론, 논술, 첨삭, 이러한 기본적인 수업 방식을 저희는 98년도부터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수업 방식을 하는 지금이 1년에 지금 우리의 그 상황, 우리에게 노출되어 있는,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은 여러 가지 위협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런 위협적인 요소를 극복하고 해결하고 사회적인 노력과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서 극복을 하고 그러면서 어떤 21세기가 간절히 원하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거에서 저희 CNA는 나름대로 사교육이지만 한쪽을 담당하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보스 포럼에서 제시된 이 OECD에서 제시된 이 미래사회의 인재상이라는 거는 우리 애들이 지금 초등학교 이렇게 중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중학생이라면은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후 이게 한참 21세기의 그 핵심이겠죠. 그러니까 40년, 50년, 60년. 그러니까 2040에서 70년 요 사이에 아이들이 황금기를 살아갈 때인데 이런 아이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역량이 뭡니까? 컴피턴시스가 결국은 이제 복합 문제 해결입니다. 컴플렉스입니다. 이게 열등감이 아니라 복합적인 거죠. 그죠? 이 잠실 컴플렉스 스테디움은 잠실 열등감 스테디움이 아니라 잠실 종합운동장입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것, 복합적으로 문제 해결, PBL입니다. PBL. PBL. 그러니까 문제에 기반한 해결 능력입니다. 이게 CNA가 지향하는 삐아제나 비고치키가 얘기하는 바로 PBL입니다. PBL. PBL. 이것의 정점이 뭡니까? 바로 비판적 사고 능력입니다. 다면적 사고가 가능해야 됩니다. 비판을 한다는 것은 다면적인 사고가 이루어져야만이 비판이 가능합니다. 일면을 보고 어느 한 면만 보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창의적인 인재, 그렇죠? 주입식 교육에서는 창의적 인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적 자원 관리, 그렇죠? 이건 신문에 나왔죠. 서울대 나온 애들이 창업을 한 것과 카이스트 나온 애들이 창업을 한 것의 결과가 다르더라. 아주 극명하게 갈렸어요. 서울대가 완패를 했죠. 어떤 기술, 원천 기술, 기술을 기반을 한 어떤 창업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문제 해결 능력을 카이스트에는 키우는 게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인문학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약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협업 능력. 지금 가장 부족한 게 바로 협업 콜라보레이션이죠. 이 부분. 프로젝트 수업, 팀 수업, 이런 부분들. 그래서 CNA 토론대회 같은 경우는 그룹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마 중학교 토론대회는 여름방학에 진행될 것 같은데 이 협업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부족한 게 바로 감성 지수입니다. EQ. 그러니까 IQ가 아니라 EQ. 이 감성 능력이 공감. 그렇죠? 특히 공감. 이런 부분. 이게 약합니다. 이 부분이. 이게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인데 우리나라는 다 뭡니까? 그 실시간 검색어 뭐 이런 거라든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디 가기 전에 맛집 미리 검사하고 어디 가고 이런 식으로 그런 그 관광의 알고리즘 맛집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냥 딱 결국 일정 보면 이게 결정 장애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이 공통적으로 앓고 있는 집단 증후군이 바로 이 결정 장애인데 이런 부분을 헤쳐나가면 뭡니까? 결국은 결정 능력을 키워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지향성,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바로 이제 그 팔로우십이라는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영역인데 정치적으로 가버넌스입니다. 통치가 아니라 협치 그러면서 이제 서비스 그런 이 팔로우십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고 이제 협상 능력. 제가 학부모 교양기시에서 꼭 다루는 게 서희인데요. 이 협상 능력이 얼마나 그 무서운지 아시죠? 바로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킨 게 바로 뭐였습니까? 협상이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입니다.
협상 능력입니다. 우리는 서희에게 배워야 됩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영토를 확장한 그 장군의 지혜를, 그렇죠? 배워야 됩니다. 인지적 유연력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수용성인데 이 플렉시빌리티가 좀 약하죠. 이런 부분. 이게 이제 인지 편향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뭐 우리 사회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많은 극단적인 이 양상의 이 기저에는 이 인지적인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동부 설명회는 제가 좀 이 새해이기 때문에 제가 자청을 해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설명회를 경청해 주신 학부모님 모두 분께 감사드리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상황을 잘 헤쳐나가고 좀 더 21세기가 간절히 원하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CNA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학생들이 수업에서 그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고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많은 것을 좀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 강사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